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듯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늘의 내 날씨를 아는 것보다 어렵고 사람을 아는 것은 신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신을 어떻게 알아요? 내 옆에 지금 항상 친하게 보이고 정말 어제의 공지가 내일의 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잘해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네가 잘해줬으니까 나도 정말 너한테 이렇게 해 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대치일 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덤덤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덤덤하기만 해도 그냥 지 마음이니까 하겠지만 뒤통수를 또 후려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순간순간 상황 내 감정이 또는 상대의 감정이 그런 상황에 미칠 때 또 우리는 업무적으로서도 얽혀있을 때 가족이랑 가정에서 조직이라 하더라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가 내 감정에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상대에게 내가 감정이 꼭 불러오거나 어쨌든 내 감정이 상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도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서로가 건강한 내 감정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의 정의를 어떻게 내고 계십니까? 여기 다 계신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 아시면서 야 너 먹기 쉬운 걸 물어보냐? 아주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상자인 만큼 신체적 맞나요? 정신적 맞나요? 사회적. 근데 우리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즘에 영적 소울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의를 하면서 요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은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나오지를 못해. 내가 아프니까. 정신적, 이게 문제예요. 아예 너무 정신이 아프면 병원에 있지만 웬만한 정신적으로 아파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 교육원에도 처음에 왔을 때는 모르다가 한참 상담을 하다가 보면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어요, 불안증 약을 먹고 있어요. 수면제는 웬만한 사람을 다 먹고 살고 있어요. 내 일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 밤 동안의 생각이 잠을 잘 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네. 사람과 대화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in, stay, out 들어갔을 때 내 반응, stay, 내 몸에 머물렀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의 기류를 가지고 이것을 상대에게 out 할 때 분출로 out 하는가 out 하지도 못하고 나 자신을 그냥 꽉 안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out 하지도 못하고 갑갑함에 베트레이션 시키지 못하고 안고 있게 되면 내 마음에 병이 되고 분명히 오거든요. 그 다음 아웃했을 때 분출을 하게 되면 상대와의 관계에서 악화가 오고 이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이야 그냥 안 섞인다 하더라도 정신적 아픈 사람은 우리가 일상에서 같이 있다 보니 정상인들 안 아픈 사람과 관계할 때 그 대화나 말투 속에서 어떤 대상자 그 대상자들 앞에서도 오히려 협력, 지위, 막론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교육생들을 봤을 때 병원에 계시는 오래 근무를 하셨던 간호사분들도 한 번씩 상담을 가면 병원에 나와서 나이트킥이라고 해서 그 근무를 하신다는 분들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몇 분. 하시는 말씀이 이유인즉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나이트킥은 밤에 나가서 일하면 되니 나 혼자 일을 할 수 있다. 자, 코디네이터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서비스 직종에서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와서 저한테 우리 코디네이터는 사람을 응대해야 되는 직업인데 어떻게 오게 됐냐 했더니 저는요 사람 코디네이터 말고요 동물병원 코디네이터 동물도 사람이 안 좋아하는데 동물이 좋은 정도도 아닌데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무언가 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사람을 상대하다가 너무 여기까지 정말 크로와상처럼 쌓아 올려가지고 이만큼 목에 받칠 만큼 힘듦이 있어서 서비스를 하든 주변의 사람을 대하든 또는 집에서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게 깨져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모든 부분들에서 내 안에 스테이 머물 때 그 감정이 아웃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한번 고민하고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쌓아 크로와상처럼 쌓아서 어떤 사람은 한번 건드려봐라 이렇게 하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아프고 병든지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수면제 먹고 또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 몰라 니는 상처받든가 말든가 나 이대로 잘난다 배째라고 살고 있고 그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되게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사람을 떠나서 우리가 살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오늘 아토피 모자 보는 대회를 하고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하고 돈을 열심히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가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기 정말 대단한 존경스럽습니다. 저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개인의 삶의 행복 아닐까요? 그죠? 예. 그 개인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행복한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제 소개했을 때 박수 치는 모양새를 보니 굉장히 지쳐있는 듯한 느낌을 살짝 받았거든요. 일상이 매일 동일하고 이 동일한 일상에서 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올라간 월급은 맨날 짓거리고 해야 되는 물가는 너무 높고 사는 인생 삶이 왜 이렇게 벅차노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어제 동지가 오늘 저기 배 있고 말 한마디 어디 가서 마음대로 또 풀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서 살아오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자꾸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행복을 떠나서 사랑을 떠나서 관계를 떠나서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식단을 바꾸지 않고 내가 살을 뺄 거야 하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혼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해요? 라이프 킥을 하면서 어떻게 행복하고 옆에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고 난 다음에 나 혼자서 어떻게 무엇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관계 속에서의 행복이 정답이라는 건데 이 관계 속의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교육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남을 향해서 두 개가 향하면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가라. 그래서 가장 먼저 볼 게 나를 먼저 보는 게 첫 번째는 더 가까워라라는 거죠. 나를 먼저 본다. 이 일로서 만난 우리들도 신규 때의 모습을 분명히 있었어요. 내 마음 안에 공감하는 지나가다가 안 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보시던 모습. 내가 조금 일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욱하고 나오는 마음보다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공감할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바쁜 업무 속에서 그리고 상황 안의 관계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쌓이고 협협이 쌓여서 공감의 여유가 없다 보니 머리에서 생각되는 말이나 행동들이 나의 방식대로 바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라는 거죠. 마치 커다란 대거훈련이라는 공 안에서 그냥 막 정신없이 가고 있는 이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삶을 오늘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공은 끊임없이 굴러가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같이 굴러야 됩니다. 이 공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굴러갑니다. 인생이라는 삶을 병원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모두가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공을 던져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공을 던지면 아야 하고 갔습니다. 딱 던지려다 보니 상산에 못 던지겠어. 이걸 안고 있다가 밑에 사람한테 또 던집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 공을 맞고 아프고 누군가는 갖고 있다가 던지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털썩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을 받았을 때 내가 이 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도 안 아프고 상대도 안 아프게 할 것인가? 상황의 관계에서 또는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의 그렇게 아픈 공을 안 던진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아픈 공을 던졌을 때 수면제를 먹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내가 힘들 것이 아니라 이 날뛰는 감정, 이 감정들을 어떻게 내가 한번 바라보고 이것을 잘 조율하고 레귤레이션 시켜서 내 스스로가 당당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가장 목적이죠. 그래서 공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그 공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심지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면 내 손에 공을 잡고 저글링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게 사실 저글링 단계까지가 제 소원이고 바람인데 내 감정에 내가 휘말리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내가 휘말려들지 않으면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그 공을 저글링할 수 있는 그 단계. 공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을 때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나무공, 쇠공, 유리공. 나무공은 내가 정말 상처를 받고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거기서 뒹굴뒹굴 부르는 공. 못 올라옵니다. 다시 원점으로. 너무 심한 말을 들었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자, 힘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게 나무고 쇠공은 바닥을 뚫고 들어갑니다. 더 밑으로 더 좌절하고 더 아프고 유리공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자산, 손목에 막 묻은 거. 나 이렇게 살아요. 수없이 죽지도 않으면서 몇 가닥 건 이런 분들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랄까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왜 저럴까? 몇 번씩 실려가고 나를 알아주세요. 나 이래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도 어떤 분이 해결점을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탄력성은 바닥에 치는 순간 다시 내가 친 원점보다 더 올라올 수 있는 게 탱탱볼이죠. 예. 내가 바닥을 딱 떨어졌을 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위로 다시 올라올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삶이고, 그런 감정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감정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일상이나 이런 곳에서 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나무공수의 유리군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3분의 1만이 바닥을 쳤을 때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